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10월 1일 시작하겠습니다. 10월 1일 첫날은 좀 예상과는 기대와는 다르게 또 안 좋은 시장 지수 지속적으로 이어갔습니다. 뭐 추세가 중단기적인 추세가 이미 이탈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오늘의 시장이었는데, 그래도 또 머리로 이해하는 거랑 또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랑 또 많이 다르죠. 그래서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뭐 괴로워하시는 분들, 뭐 손실이 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거래 같은 경우는 손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항상 끝까지 가보고 나서 손실을 확정 짓는 습관을 들이셔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매매를 습관화시키고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환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주식 투자를 잘하고 주식 투자 실력을 가지고 또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또 돈을 주식 투자를 통해서 재테크를 하고 많은 돈을 벌고 뭐 이런 과정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가 이런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정말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큰 돈을 벌 텐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누군가는 큰 돈을 벌면 또 누군가는 잃어야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 승자가 되자는 취지로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자가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죠. 주식시장은 그만큼 냉정하고 또 숫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요령 피우지 말고 꼼수 쓰지 말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쌓아서 승자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지만 뭐 제가 최근엔 정리를 안 했는데 지금 추천주 누적 수익률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손실이 나고 손절이 나기 때문에 승률은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떨어진 모습이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77%네요. 현재 기준으로. 허나 누적 수익률은 296%, 뭐 9월 중순쯤보다 조금 더 올랐죠. 물론 빠르게 증가하다가 9월 중순 말순 돼서 좀 많이 주춤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씩 계속 쌓아가면서 오르고 있죠. 뭐 원익큐브, 뭐 시노펙스, 3일제약, CMG제약, 현대바이오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구는 손실을 많이 볼 수도 있겠고 누구는 수익을 많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허나 이게 본인이 뭘 선택을 하던 간에 이게 습관이 되고 자꾸 쌓이는 게 이제 일정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나의 노력이라던가 나의 실력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내가 수익만 봤다고 해서 나중에 손실이 없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지금 내가 손실만 봤다고 해서 나중에 수익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신의 노력과 성실함과 실력에 수렴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내가 가끔씩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인이 고른 것만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본인이 너무 막 좋은 주식을 골라놓고 매도를 빨리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신 분이 아니시라면 고른 게 안 간다는 건 사실상 착시일 수 있고, 어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수익보다 손실에 2배 더 민감한 그 행동 투자를 분석한 뇌과학에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실에 2배 민감하기 때문에 수익을 본 거는 기억하지 않고 손실을 본 거는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독 많이 하는 말이 뭐 내가 선택하면 안 간다, 내가 팔면은 잘 오르더라,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머피 법칙. 근데 그게 실제가 아닙니다. 통계와 숫자는 그런 감성적인 것과는 또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선택을 잘못했다고 해서 뭐 너무 주눅들 필요도 없고요. 지금 당장에 선택을 잘해서 수익난 종목만 내가 잘 골라서 거래를 했다고 해서 그게 평생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겸손한 자세로 평정심을 가지고 지금의 수익에 너무 들뜨지 말고 지금의 손실에 너무 기죽지 말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자신의 실력과 성실함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최근 시장이 안 좋아서 좀 기죽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좀 정신적인 멘탈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현성바이탈 그리고 현성바이탈 상한가로 끝난 현성바이탈과 바이온 있었습니다. 둘 다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과 하락 추세와 매물대에 눌리는 모습 나오다가 오늘 이제 그 중국주 관련해서 그러니까 중국 시장 관련주라고 할 수 있겠죠. 둘 다 중국 시장 관련해서 중국 국경절 연휴 관련해 가지고 수혜가 있을 것이다. 보통 보면은 춘절이라던가 뭐 국경절이라던가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이제 중국 시장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특별히 굉장한 모멘텀이 없다면은 어떤 추세를 가져가기에는 힘들겠죠. 허나 중국 시장 관련주는 시장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은 이런 하락 추세가 지속되다 보면은 반등이나 어떤 그 추세를 전환하거나 뭐 모멘텀이 좋다면 이제 혹은 때가 되었다면 추세를 전환하는 신호가 될 수가 있고 혹은 계속 하락 추세를 가져간다면 어떤 반등의 그런 명분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국경절이라던가 뭐 춘절이라던가 혹은 중국 내 이벤트 뭐 그런 뉴스들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봐야 할 거는 우리가 이 모멘텀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되어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 타점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시장에 좋은 주식은 많은데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확실히 좋은 주식이 적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좋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든 뭐든 간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골라서 거래를 하는데 굳이 이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모든 조건들을 만족할 수 있는 주식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한 선별해서 현실적인 목표가를 두고 거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시장이 안 좋아도 수익을 계속 쌓아갈 수는 있고 뭐 거래는 계속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덜 활발하게 하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특히 초보분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정말 조심을 해야겠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배경 지식이나 판단력이 아직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더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한 그 정도 뭐 얘기 나온 게 말씀드렸고요. 너무 딴 데로 새지 말고 생선 바이탈 장중에 거래량을 많이 보여주고 지금 매물대를 뚫고 올라오는 모습은 좋았으나 아직 주요 매물대가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평선도 완전히 뚫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일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보여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중국 시장 그러니까 내일 시초가에 어떤 식으로 갭을 띄워줄지 아닐지는 내일 지켜봐야 알겠지만 요즘에 이제 중국 시장 관련주가 10월 달에 관련 큰 어떤 모멘텀을 보여줄 것인가 그거는 좀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좀 더 지켜보고 접근을 하든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좀 단발성으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시장 지수도 안 좋은 데다가 사드 관련해서 회복이 될 만큼 되었다지만 예전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중국도 이제 컨텐츠가 많아지고 문화 교류가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한류가 예전 같지는 않거든요. 뭐 시장도 많이 이제 어떤 경쟁도 많이 치열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한 2015년 중국 시장 대열풍 때 뭐 화장품도 2015년에 뭐 화장품이나 뭐 바이오나 뭐 이런 거 열풍이 불 때도 지금 이제 3년밖에 안 됐지만 또 그때와는 분위기가 또 많이 다르거든요. 중국 시장을 보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눌리는 모습이라 사실 뭐 좋은 건 아닙니다. 분봉상으로는 좋습니다.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이었으니까.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바이온은 이제 약간 두 번째로 올라줬는데 뭐 요때까지는 괜찮았으나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모습이죠. 근데 돌파하는 모습은 이제 현성바이탈보다는 더 좋은 모습인데 지금 좀 세컨드로, 그러니까 상한가가 아니라 13%로 마무리됐죠. 그만큼 수급이 약하다는 의미라서 그 부분이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상 정리만, 메모만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오늘 올랐다는 거. 미래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권에서 OTP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 보안카드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안카드가 한도가 1000만원인가 그렇죠? 이체 한도가. 그래서 이제 OTP로 거래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법인 거래나 이런 거 하시려면 또 OTP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제 OTP를 사용을 해보면 여기 뒤에 이제 뒷면을 보시면 미래테크놀로지라고 적힌 OTP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회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미래테크놀로지가 OTP 관련한 이제 회사고, 뭐 인터넷 은행 출범 관련해서 그 카카오뱅크나 이런 거 이슈 있을 때 그럼 OTP 관련 회사로 그 시세를 준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제3 인터넷 은행 출범 관련해 가지고 뉴스 뭐 소식 때문에 또 OTP 관련해서 오늘 움직임을 좀 보여준 모습이고, 또 다른 이야기로는 페이스북 관련해서 페이스북 인증 프로그램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페이스북 측에서 인증을 받은 회사 미래테크놀로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하락 추세를 벗겨내고 강한 거래량이 나오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평소 거래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좀 거래량 소강 상태가 나오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작으면 사실 올리고 내리고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뭐 어떤 집단적인 수급이나 테마가 왔을 때 엄청난 폭등을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거래량이 소강돼 버리면 너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많냐 적냐 어떤 주식에 따라서 그런 거는 뭐 방금 얘기 드린 그 정도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뭐 너무 깊이 들어가 봐야 다 좀 뭐 괜히 복잡하게 꼬아서 생각하고 뭐 이래 봐야 별 도움 안 됩니다. 그냥 거래량이 많고 많은 주식과 거래량이 적은 주식의 차이점,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으면 더 안정적이고 좀 더 차트가 급락이나 급등을 많이 한다기보다는 좀 꾸준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더 있죠. 물론 거래량만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뭐 재료라던가 뭐 유통 주식수라던가 그런 것도 다 같이 봐야 되긴 한데, 일단 분봉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딱 티가 나죠. 얼마나 평소에 얼마나 거래가 있는지. 이 하루치 거래가 이거밖에 없었다는 거죠. 체결된 게 말도 안 되게 적은 주식이라서.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주식이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테크놀로지 체크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이크래프트인데요. 어제 말씀드린 아이즈비전과 이제 비슷한 5G 통신 관련해 가지고 오늘 상승을 좀 해줬고요.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라고 알려져 있는 아이크래프트입니다. 라우팅 관련해서 5G와 관련이 있고, 오늘은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많이 떴긴 한데, 저도 이 신고가를 내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고점들을 뚫어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긴 했으나, 이게 확실히 거래량이 너무 적죠. 그 미래테크놀로지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그래서 그 최근에 시장을 보면은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그렇고 지금 미래테크놀로지도 그렇고 아이크래프트도 그렇고 거래량이 별로 없는 주식들이 좀 많이 보이죠. 상승률 상위 중에. 그러니까 시장 수급이 활발하고 좀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량이 많은 주식들이 쭉쭉 올라줘야 그게 좋은 시장이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뭐 기껏해야 많이 오른 주식들을 쳐다봤더니, 차트가 좋은 주식들을 쳐다봤더니 거래량이 별로 없죠.
이게 시장의 질이 안 좋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질이 좋다 안 좋다 이거 하나만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토대로 시장의 질이 안 좋다는 걸 조금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오르는 애들 중에 잡주 혹은 거래량이 없는 주식, 뭐 품절주 이런 애들이 많이 오르면 시장의 질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시장의 질이 안 좋다는 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도 그런 팁, 그런 요령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오늘은 10.7% 상승한 채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거래량이 뜨면서 오른 모습이기 때문에 좀 위치 자체는 좀 위험한 모습입니다. 허나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관심주로 일단 넣어둘 필요가 있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소강되고 지금 신고가를 친 모습이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소강되고 나면 수익 기회를 좀 한번 줄 수는 있습니다.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단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이 뜨면서 어찌 보면은 매수한 사람의 매도 타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에 접근하란 말은 절대 아니고요. 관심주로 볼만은 하다, 중기적으로 관심주로 볼만은 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단점 자체는 지금 적자 때문에 좀 단점인데 5G 관련주거든요. 5G 통신 관련주인데 적자가 지금 좀 문제인데, 지금 5G 관련해서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전화 위복이죠. 그런 지금은 적자지만 턴어라운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2배 뭐 정도도 생각하는 경우, 3배까지도 뭐 그런 경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중기적으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5G 관련한 주식으로 그룹을 묶어서 정리를 해두시면은 좋겠고요. 그래서 5G 관련주 이수페타시스입니다.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그 기관계의 거래량은 계속 잘 들어오고 있는 모양새고, 외국인의 거래량도 기관보단 덜하지만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제 제가 수급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수급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기관 외인 거래하는 주식을 이제 같이 거래할 때는, 그러니까 개인의 심리보다는 기관과 외인의 심리를 좀 읽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단기적보다는 중기적으로 볼 때 수익 확률이 높은 주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길게 보면은 기관과 외인이 거래하는 주식 중에서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걸 이제 좀 본인이 잘 보고 발굴하는 방법을 좀 알아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시장을 오래 보다 보면은 실력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다 가능해지기 때문에 기관 외인이 거래하는 주식도 괜찮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조금 말이 길어졌는데 관심주로 보고 지속 관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M코리아 오늘 움직였다는 거 한번 체크해보고 갈 텐데요. 수소차 관련주로 해가지고 EM코리아가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EM코리아와 이제 일진다이아, 뭐 GMB 코리아, 뭐 그리고 인지컨트롤즈 정도, 그 정도 수소차 관련해가지고 전통적인 강세가 있는 주식들이라고 정리를 해두면 되겠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EM코리아가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허나 시장이 안 좋고 시장의 질이 안 좋기 때문에 큰 수급이 들어온 모습은 아니었고요.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전망, 긍정적 전망 이런 거, 그리고 기술적인 이유,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움직여줬습니다. 아주 강력한 모멘텀을 보여준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움직여줬다 정도만 생각을 하고 체크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해봤고요. 중간중간에 생각나는 어떤 전달 가능한 팁 같은 거, 그런 거 잘 건져 가시길 바라고, 습득해 가시길 바라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뭐 특별히 대단한 정리를 할 게 많지는 않았죠. 그래서 좀 멘탈적인 투자 태도적인 측면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했고요. 그래서 좀 알찼으면 좋겠고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